SK 하이닉스입니다. 다운데요.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선물도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예, 코스피는 상승이 가능한 여유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까지. 근데 코스닥은 하락 추세선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이 유력합니다. 코스닥 상승,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물 19년 공사물물 추이, 급락은 아니지만 하락입니다. 선물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선물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 종합주가지수도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코스닥은 또 그렇고요. 선물 옵션 시세입니다. 스트레들 양매도가 유력합니다. 그 28일날 작년 이제 12월 28일날 그 선물은 1.41 올랐습니다. 따라서 콜이 이제 매수고요. 풋이 매도인데요. 260.00이면 00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양매도를 하면, 이것도 스트레이트 양매도를 하면 0.43 대 0.21이니까 0.22가 마진으로 떨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시장 종합인데요. 베이시스가 0.0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와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장중에 계속 등락이 엇갈리니까 그 코스피와 코스닥 차익 그 프로그램 매매는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비차익의 경우에는 많이 매수가 들어왔죠.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 양대 증시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비차익이 플러스입니다. 재무추이인데요. 영업이익률이 17년 기준으로 1.82 플러스죠. 그 다음에 ROE가 보시면 3.80. 이 금리와 비슷하면 안 되는데 이 금리보다 못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는 아니죠. 3.80이면 대략 금리 근처 아닌가요? 거기에다 부채 비율이 236.74. 좋지 않죠. 재무 비율이 좋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유보율도 보시면 289.06이니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꽤 나쁜 편이 들어갑니다. 하긴 뭐 유보율 이 정도면 마이너스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량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1000%가 넘어가야 됩니다. 우량주인 경우엔. 근데 이건 3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 이상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얘기를 해야 드린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사냐 마냐, 이건 부정적이죠. 재무 추이로 봐서는 부정적입니다. SK 하이닉스 연봉, 본격적으로 봉 차트 이제 분석이 들어갑니다. 상승장이죠. 그렇지만 금년도는 음봉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음봉이었습니다. 월봉 추가 하락이 의심됩니다. 이게 추세선은 그렇지만 또 하나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죠. 위에서 아래로.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죠. 이런 추세선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추가 하락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물론 이런 상승 추세선이 있긴 하지만 추세선 이렇게 긋는 건 의심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요한 매매 포인트를 그냥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하락 지지선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의심됩니다가 되겠습니다. 주봉, 예, 보시면 쭉 내려왔죠. 이게 아까 그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까 쭉 내려서 걷던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 여기까지 왔는데요. 반등할 만한 패턴입니다. 뭐냐면 이게 음봉이고 이게 양봉이죠. 근데 양봉이 음봉을 잘은 안 보이지만 음봉의 몸통에 한 3분의 1 정도 올라왔죠. 물론 2분의 1까지 올라가야 더 좋은데, 그래서 다음에 올 일봉은 양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할 만한 패턴이라고 한 건데요. 좀 억지스럽기도 하네요. 정확한 게 아니니까요. 차트 분석에 정확한 게 있을 리가 없죠. 대부분 감인데. 일봉상 하락입니다. 거기서 또 더 자세히 들어간 겁니다. 네. 일봉상 하락이고요. 그게 또 뭐냐면 이것도 일봉인데 십자선이 있고, 예, 십자선이 있고 그거를 포함하는 장대는 아니지만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하락하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오늘은 두 번째로 캔들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하겠지만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따지려고 보조 지표들을 좀 활용했습니다. 갠선이죠. 갠 차트 보시면 여기인데요. 갠 차트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15,100원. 그리고 또 윗부분은 여기입니다. 67,500원짜리. 그래서 지지선은 58,000원, 저항선은 68,000원 그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이죠. 역시 선차트입니다. 선차트도 이건 유력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유력하냐면 그냥 그은 게 아니죠. 제가 선차트를 그었는데, 선차트에 추세선을 그었는데 대충 여기 걸리진 않았지만 여기도 걸릴 것 같고, 여기 대략 걸치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바짝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그었습니다. 일단 전에 그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봉 차트에서 그린 거기 때문에 그냥 다시 그려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렇다면 선차트의 그 신뢰성 올라가는 거죠. 플로우 차트 상승하겠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는 중요한 게 마지막 그 단계인데요. 여기서 어떤 모양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이 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큐볼륨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나타날 그 EQ 일봉이 상하 가능하고요. 그리고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유롭게. 매물대 차트, 매물대가 첩첩 저항선입니다. 이게 가장 큰 최대 매물대인데요. 일봉이 위에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2차 저항선, 3차 저항선, 4차 저항선이 모두 다 위에 있습니다. 머리 위에. 그래서 첩첩이란 말을 썼습니다.
역시 이게 곡선입니다. 매도 보류,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거가 됐습니다. 매도 보류, 여기가 종점이죠. PNF 하락 추세가 유력합니다. 여기서 쭉 하락을 했고 여기서 또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유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삼성전환도 하락입니다. 다만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이거 붙이시라고 위로 올려야 될 텐데요. 자꾸 잊어먹네요. 보이질 않으니까 해석이 안 되네요. 하지만 지금 기억상으로는 이렇게 바닥을 향했습니다. 이거 바닥이고 여기서부터 겁니다. 여기 이거 여기부터 여기 이거. 그래서 양바닥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스윙 차트 하락 추세가 유력합니다. 스윙뿐만 아니라 가계 랭코까지 모두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제 분산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그재그입니다. 하락 추세가 유력합니다. 하락 추세죠. 일목균형표 역시 하락 추세가 유력합니다. 이거는 보이질 않지만 호행스팬이 그 일봉대 아래에 있고요. 일봉이 그 구름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유력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엔벨로프 하락 추세가 유력합니다. 근데 반등도 가능하다는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락했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엔벨로프 선 양쪽 상한선 하한선이죠. 어쨌든 하락 추세가 유력하긴 합니다만 반등했습니다. 끝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볼린저 밴드 하락 중 반등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하락 중 반등입니다. D마크 반등세가 유력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세가 유력하긴 하지만 반락이 있었습니다. 까지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서도 반등세가 유력합니다. MAC 맥 피봇 반등세가 유력합니다. 반등을 했지만 28일 날짜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지만 28일 날 하락을 했습니다. 27일과 28일 날 반등이 있었고 하락이 있었습니다. 27일 날 반등을 했고 27 후장 그리고 28일 전장에 걸쳐서 하락이 있었습니다. 음봉이지만 반등합니다. 음봉이지만 반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이건 음봉이죠. 음봉이 나오겠죠. 이건 제가 다시 설정을 해야겠네요. 요거는 음봉입니다. 음봉. 꼬리는 없네요. 참 꼬리는 없네요. 음봉. 그래서 음봉이긴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지만 음봉입니다. 그렇게 어기어서 넣어 보겠습니다. 맥키니 다이나믹
네, 상승입니다. 이건 또 제가 실수를 했는 모양인데 이건 이게 아닌데요. 하락하다가 여기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도 하락하다가 매도 시그널이 아니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 상승이긴 합니다. 근데 맥키니 다이나믹 선은 분명히 하락 중입니다. 따라서 이건 상승하면 안 됩니다. 상승이 아니라 그냥 기어간다, 중립 정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승보다는 하락세가 더 강합니다. 여기 상승이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이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보호조 지표들은 꺾어지죠. 당연히 바트방에 움직이죠. 횡보가 아니라 이거는 뭐 기간 조정 또는 횡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세가 없는 횡보장입니다. ADX가 꺾였죠. 꺾이면 다른 거 볼 건 없이 그냥 횡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긴 더군다나 그 매도 시그널이 나와서 자리였네요. 근데 오늘은 매수고, 우리가 28일은 매수였고, 있었군요. 일간 2평인데요. 반등세가 유력합니다. 이렇게 쭉 하락을 했습니다. 일간 2평 시봉 동안 다 시봉이거든요.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상승을 합니다. 3일간. 그래서 반등세가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고저선도 반등 중에 일봉, 음봉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게 다 여기 들어갑니다. 박스 차트 반락세가 유력합니다. 박스 차트도 이거는 이제 시봉으로 본 건데요.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박스 차트 일봉 이게 진짜죠. 5일선 그 일봉 거의 주봉과 같습니다. 근데 주봉과 다르긴 다르죠. 왜냐면 주봉은 일주일 단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다 나누어서 딱딱 끌어서 올리는 반면에 박스 차트는 5일선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이 휴일이면 월요일까지 확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 차트가 좀 다른데 주봉하고는 어쨌든 이 주봉과 비슷한 이 박스 차트는 현재 반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패턴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패턴인데 음봉이 큰 게 나오고 양봉이나 음봉이 또 십자 도지 형태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상승하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등세가 유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100% 맞는 건 아니고요. 다 확률이죠, 확률. 지표로는 추세가 없지만 반락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요. 일봉 이렇게 꺾였습니다. 위로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MFI도 내려오다가 위로 꺾였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꾸준히 내렸죠. 반등 없이. 그래서 추세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추세가 없고, 하지만 DMA를 쫓아 추종하자면 다음에 나올 거는 꺾어지는 반락입니다. 맥키니 다이나믹, 매수 시그널이 나올 찰나인데요.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RSI는 MACD 오실레이터, 아니네, MACD네요. MACD는 지금 나올 다음 1월 2일날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매수 시그널이. 그리고 맥키니 다이나믹은 현재 하락 중입니다. 서로 어긋나죠.
맥키니 다이나믹은 하락인데 MACD는 하락 중이고 RSI는 매수 시그널을 났습니다. 특히 매수 시그널 RSI라는 건 서로 반대하죠. 반하죠. 예, 그래서 이건 반등세가 아니라 횡보나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작은 채널이 만져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파라볼릭사 좀 전에 봤었죠. 일목이평도 봤고 일간이평 시공우주선도 봤습니다. 추세지표 추세지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MACD는 상승 중이고요. ROC도 봤고요. ROC하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서로 상승 모두 상승 중이네요. MACD 오실레이터도 영선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세가 유력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변동성 지표도 신심리도 상승 중이고요. 차이킨스 오실레이터 역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세가 유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패턴은 하락 중 반등입니다. 이 반등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 매매 동향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공매도 금액 고점이나 하락 중에 매도입니다. 고점이나 하락 중에 매도입니다. 보시면 상승 중이죠.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고점 또는 하락 중, 여기 하락 중에 매도입니다. 수익이 날지 궁금합니다. 이런 분들. 종합주가지수와 동기화 비교적 잘 동기화가 되었습니다. 정리인데요. 주가 추이를 보시면 하락이 53%, 하락이 44%, 상승이 44%, 횡보가 3%, 하락이 53%입니다. 따라서 하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제 생각도 제 감으로도 하락일 가능성이 아닌데, 그걸 보면 이제 제 생각은 상승입니다. 예. 근데 그 기조적인 상승이 아니라 1월 2일날 수요일날 나타날 그 증시 코스피의 방향은 전 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4%로 그 확률에서는 떨어지긴 하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일봉이나 주봉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주봉상으로 보면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9년도) 하반기 19년 업황 회복에 대한 판단은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양산 확대 속도 및 수요 성장률 둔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의견 목표가 87,000원에서 13만원 사이. 정리 투자 의견 매도입니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리해서 그거는 짧은 기간 1월 2일날 내일 1월 2일날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 이후로는 쭉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목표가 5만원인데 이거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그 재무 비율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만들어낸
목표가입니다. 매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합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